자, 제목으로 확인해 보죠. 도어 스태핑 사라지고 라이브로 간 윤 대통령.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어 스태핑을 요즘에 안 하고 있죠. 근데 라이브로 갔다는 거. 이게 무슨 뜻일지 화면으로 좀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달 들어서 있었던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 날짜별로 정리가 되는데요. 윤 정부 라이브 방송이요. 그러니까 국정 관련 회의를 라이브로 국민들한테 전달을 한 겁니다. 직접. 이 라이브가 그 라이브를 말하는 거군요. 여기 사진 보시면 뭐 이런 모습이었어요. 주 60시간 이상 근무, 건강보호 차원에서 안 된다. 뭐 이런 모습. 방위로 첫 국무회의. 이게 생중계가 됐거든요. 당시에. 좀 더 날짜별로 정리가 되는데 소개해드리죠. 3월 6일에는 외교부 장관이 이 징용 문제 해법 요거 발표를 했죠. 요거 장관이 지금 나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15일에는 비상경제 민생회의 윤 대통령 주재했죠. 그리고요. 21일 국무회의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28 국무회의도 역시 공개됐습니다. 원래 국무회의는요. 이렇게 한 주 간격을 두고 대통령과 총리 주재 이게 바뀌거든요. 근데 연속해서 2주 윤 대통령이 주재를 하고 생중계가 된 겁니다. 그리고요. 오늘 비상경제 민생회의 역시 생중계가 됐습니다. 이례적이에요. 한 달 안에 굉장히 많은 국정 관련 회의를 생중계로 전달을 한 겁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26년까지 계획 중인 반도체 등 첨단 산업 6대 분야에 대한 총 550조 원 이상의 민간 투자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한일 관계는 한쪽이 더 얻으면 다른 쪽이 그만큼 더 잃는 제로섬의 관계가 아닙니다. 한일 관계는 함께 노력해서 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합니다. UN 인권이사회를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이 국제사회에 널리 공개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내수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됩니다. 자, 지금 속보가 더 들어왔습니다. 김성한 안보실장 관련된 건데요. 윤 대통령이요. 김성한 안보실장 사의를 바로 수용했습니다. 사퇴 입장 나오고요. 바로. 그리고요. 후임 국가안보실장에 조태용 주미대사를 내정했습니다. 뭔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진 사퇴 입장을 냈고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지났어요. 한 30분이나 지났을까요? 바로 윤 대통령의 수용이 나왔고요. 사의 수용. 그리고 후임자를 바로 내정했습니다. 조태용 주미대사입니다. 이거는 주미대사니까 아무래도 이 미국 방문 이거를 감안한 것 같기도 합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이거 지금 무슨 모습입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한미 국빈 방문 정상회담을 차질 없이 이렇게 해결해 가는 과정은 그 최전선에 있는 주미대사를 바로 안보실 실장으로 하는 것이 가장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공백을 줄이는 일이라고 하고요. 조태용 지금 신임 실장 예정자는 그동안에 안보실 차장도 했고 또 외교부 차관도 했거든요. 또 그리고 이제 주미 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안보 분야 경험이 많이 있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외교 라인의 실력과 안보실의 어떤 그 경험이 있고 또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하셨고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이 공백을 메꿀 수 있는 가장 적임자다. 그리고 일선에서 지금 아마 주민 대사가 하고 있었던 일은 결국 대통령이 미국 방문했을 때 전체 일정을 다 대사가 총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럼으로 인해서 공백은 최소화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랬을 때 이제 안보실에 새로운 어떤 실장이 오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동안의 어떤 김성한 실장과의 갈등 관계에 있던 분들이 어떻게 그 밑을 떠받들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은 또 있고 그만큼 이제 대통령께서 솔직히 얘기하는 말씀 지금 바로 조치를 쳤다는 것은 바로 사의를 수용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김성한 실장의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내심 불만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애둘러서. 다만 우리가 앞서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초등학교 동창이기도 하고 그 전에 뭐 외교의 과외교사, 고문 역할 했던 분이라서 여러 가지 두루뭉실하게 했던 좀 조정해 보라고 기대했는데 너무 대통령의 일하는 방식과
안 맞아떨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요. 예. 어제 오찬을 했는데 오찬을 한다는 거는 계속 신뢰를 보낸다, 계속 예. 일하다 그런 사인으로 해석을 하셨잖아요. 예. 그 잘못 해석한 거로. 그러면은 헤어지는 오찬이었던 그럼요. 겁니까? 네, 그 과거에도 보면 윤 대통령이 이제 그 헤어질 때 사람이 말이죠. 예. 만날 때 잘 만나는 것보다도요. 헤어질 때 잘 헤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정치의 세계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윤 대통령 후보 시절에 캠프에서 어떤 중요한 참모를 내보내고 그럴 때도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식사 자리를 갖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게 이제 그 김성환 실장이 그 자진 사퇴 의사 표명을 하니까 바로 대통령이 수용하고 하는 것들은요. 어제 그런 것들이 이미 다 예의가 된 것 같다는 네, 거네요. 다 그러면 저기가 잡혀 있었던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대통령실하고 김대기 비서실장은 결과적으로 좀 엉뚱한 소리를 한 셈이 돼버렸어요. 지금요 이 상황에서는요. 오늘 지금 대통령실이 굉장히 바쁘겠는데요. 지금 그리고 아마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지금 쏟아지지 않을까 추정이 됩니다. 자. 대통령실과 관련된 이 라이브 방송 얘기하다가 지금 속보가 갑자기 들어와서 잠시 뭐 또 설명을 좀 드렸는데 다시 이 라이브 방송으로 돌아가 보죠. 여기 지금 이 달력까지 생일까지 다 이제 소개 드렸는데 김연아 전 의원님. 글쎄요. 최근 들어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회의 4가지가 이 라이브가 됐고요. 그리고 장관들이 발표하는 거 오늘도 있었거든요. 오늘 국무총리 발표 있었죠. 그게 또 따로 2개가 있었고 굉장히 잦습니다. 자, 앞에 제목이 도어 스태핑은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라이브 방송이 늘어났다. 글쎄요. 이거 무슨 전략일까요? 이거 어떻게 좀 해석하십니까? 일단은 일하고 있는 정부, 일하고 있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의도가 먼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도어 스태핑을 해봤지만 기자들로부터 이제 질문을 받아서 그 질문에 답하는 형식 아니었습니까? 예. 근데 기자들의 질문이 정책 내용보다는 정치 현안에 대한 내용이 많았죠. 그동안 그랬습니다. 예, 만약에 도어 스태핑을 계속했으면 저는 한 올해 들어서 1월부터 3월까지 매일 주제는 뭐였냐면 이재명 대표 사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겠네요. 예, 이재명 대표가 또 민주당이 탄핵하라고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예. 저는 이런 질문만 쏟아졌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대통령이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예. 질문이 오지 않으면 얘기를 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도어 스태핑이 또 그 당시에 중단되기도 했고.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정책을 설명하는 것에는 뭐 저는 약간의 장단점이 있지만 예. 우리가 보면 사실은 그 장관이 발표해도 될 일을 대통령이 발표한다. 그럼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무게감이 좀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정책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공교롭게도 경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가 너무 정치 현안 이슈에 많이 매몰돼서 이 경제 이슈가 제대로 뭐 언론에서도 좀 받아들여지는 비중이라든가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것도 좀 적은데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일하고 있고 정책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 또 대국민과의 그런 식의 소통 방식을 이제 좀 옮겨가신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설주환 부회장께서는 도어 스태핑은 멈춘 상태에서 라이브 방송이 늘어났어요. 네. 국정 관련 회의를 네. 국정을 다루는 회의를 직접 생방송으로 중계하는 게 늘어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과거에 저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예. 그 월요일마다 라디오 방송으로 이렇게 그 대담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발표하시는 내용이 있었어요. 예. 거기서 아이디어를 착안하신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 일방적이다. 이 라이브 방송까지는 좋지만 예. 어떤 이번에 방위를 통해서 한일 간의 어떤 외교적인 성과라든지 뭐 외교적인 어떤 일련의 어떤 행위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그 궁금증이 많거든요.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다. 거기에 대한 어떤 기자들을 통한 국민들이 직접 물을 수는 없지만은 기자들을 통한 어떤 질답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기자들도 왜 일본과의 어떤 예를 들어서 독도 문제라든지 이런 분이 나왔냐 안 나왔냐 그냥 대통령실에서는 아니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왜 일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도어 스태핑이 있었으면 아마 질문이 많이 나왔겠죠.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건 뭐 정치 현안 문제가 아니라 이거 외교 정책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은 라이브로 하시는 것도 물론 좋지만은 오히려 국민들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자들이 질문하고 답을 하실 수 있는 이러한 기자 간담회라든지 기자 회견이 꼭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자, 아무튼 뭔가 좀 이례적으로 보이죠? 이번 3월 한 달 동안 아직 3월이 안 끝났는데
굉장히 생중계로 국정회의를 보여준 장면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좀 짚어봤는데요. 이런 가운데요.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도 생중계로 어떻게 보면 정부 내용을 발표를 한 거죠. 양곡법 관련된 내용을 발표를 기자회견 형식으로 했는데요. 그 내용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농업, 농촌, 농민의 삶과 직결된 일로 정치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개정안은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실패가 예정된 길로 정부는 차마 갈 수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우리 쌀 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제2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합니다. 자, 양곡법. 이렇게 되면 저 양곡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사실상 뭐 기정사실화된 셈이에요. 그런데요. 지금 이런 모습은 양곡법에서 그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법안들이 방송법 등등등등 예고가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거 역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있는 건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거 관련해서 김영주 전 의원님 그리고 신주호 전 의원님 두 분께 뭐 같은 질문 드릴게요. 자,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법안을 단독 강행 처리를 하고 그 처리된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럼 양곡법의 시작인 것 같아요. 이게 반복될 조짐이거든요. 양쪽 다 부담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사실 양곡법도 어떤 면에서는 좀 다른 대안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도 민주당 그 소속이긴 합니다만은 예. 농촌에 대한 문제를 계속 이렇게 쌀을 수매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될 것인가? 예. 이제는 패러다임 전환. 굉장한 많은 논란이 있었거든요. 예, 그동안. 그런 정도의 시점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어쨌든 초기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전혀 대화는 못하겠다라고 하는 시선이었기 때문에 뭐 예. 누구 남 탓할 것은 아니지만 조금 뭐 정무수석이라나 다양한 형태로 뭐랄까 중재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모멘텀을 전혀 못 예. 만들고 평행선을 갖다 보니까 사실은 국민들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일방적인 대치를 하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양곡법뿐만 아니라 간호법이나 방송법 줄줄이 계속 반복되고 결과적으로는 생산적인 국회 또 생산적인 정부가 되기는 어렵고 또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은 다른 방식의 시행령을 고치거나 그럼 또 국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그런 것이 매우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차제 4월 달에 여야 모두가 원내대표를 새로 뽑을 때 그렇습니다. 조금 그런 모멘텀을 해서 대통령께서도 좀 초청해서 이러한 교착 상태를 좀 푸는 그런 어떤 제스처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신주호 전 의원께서는 이걸 이렇게 반복되는 겁니까? 아니면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현상적으로 보여지는 거는 이제 여야 간의 대치고요. 예. 국회 다수당과 대통령과의 뭐 갈등 대립 이렇게 보여지는데 예. 그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요. 문재인 정부 시절 여당이었던 민주당과 예.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오락가락 행보 때문에 지금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양곡관리법 있잖아요. 예.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 기재부도 반대해갖고 그때도 이걸 못했어요. 아. 그때도 이제 못한 와서 거예요. 예. 이제 와서 야당이 되니까 다수 의석해갖고 이렇게 하자. 근데 예. 지금 우리가 뭐 저출산 고령화 이제 알뜰 재정 해야 되고 하는데 이거는 한마디로 농업혁신 말살법이라고 봅니다. 예. 저는 농업혁신 말살법. 이거 문재인 정부 때 충분히 예. 다수 의석 갖고 할 수도 있었는데 왜 그때 문재인 정부 기재부도 반대하니까 못했어요. 그걸 그런데 와서 이 양곡법 같은 상황이 다른 법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요 지금 예. 이제 KBS 관련된 거 또 KBS MBC 사장 예, 방송법입니다. 이것도 기존에 뭐 7, 8명에서 9명이 있는 이사수를 말이죠. 예. 그 민노총 그 언론노조 입김이 많이 작용하게끔 21명 정도로 그걸 확대하자. 후보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의 방안하고도 다르고 또 집권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의 방안하고도 다르고 이제 와서 정권이 넘어가서 이제 KBS 사장, MBC 사장에 대한 그 어떤 임명 권한이 반대편으로 넘어가니까 예. 그거 못하도록 하자. 이것도 그러니까 여당이었던 민주당과 지금 야당이 된 민주당이 오락가락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오늘 보니까요 어제 뭐 예. 최기상 의원 등 44명이요 헌법 114조 1항에 보장돼 있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대법원장 임명권마저도 뭐 제안하자 이런 거. 사실상 그걸 그냥 예. 박탈해 버리자. 대법원장
후보 추천위원회 뭐 11명을 해가지고 거기서 뽑힌 사람을 그냥 대통령이 큰 문제 없으면 그 존중해서 그걸 예. 임명하도록 하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몇 월이죠? 9월인가요? 김명수 저 대법원장 지명한 건 또 뭐예요? 그때는 자기들은 그런 식으로 해놓고 이제 와서 이제 윤 대통령이 김명수 후임을 예. 임명하려고 그러니까 그거는 또 못하게 막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은 여당일 때 민주당과 야당일 때 민주당의 이런 그냥 이중잣대 때문에 다 발생한 문제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면 거부권 행사는 어쩔 수 없다 이 말씀인 건가요? 그렇죠. 지금요? 예. 그럼 막을 방법이 없는 거네요, 지금. 지금 보면 민주당은요, 여러 법안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 그러니까 밀어붙이려는 기세거든요.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는 거부권 행사. 그 사이에서 국민의힘, 여당인 국민의힘은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뭐 딱히 마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또 현실이거든요. 만만치 않은 국회 상황 계속 진행될 거다. 지금 패널 두 분 말씀 보니까 뭐 그렇게밖에 결론이 안 나네요, 지금요, 상황은요. 알겠습니다. 뭐 굉장히 좀 비관적인 결론으로 갑자기 빠져버렸네요, 지금요.